풀타임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치솟는 물가에 식료품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푸드뱅크 의존율이 역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음식을 얻기 위해 무료 급식소인 푸드뱅크를 찾아온 주민이 6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전에는 저소득 빈민층을 중심으로 방문했지만 요즘에는 푸드뱅크를 이용할 것 같지 않은 직장인들도 찾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생애 처음 푸드뱅크를 방문했으며 이런 최초 방문율은 이전과 비교해 64% 급증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30%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푸드뱅크를 다녀갔습니다. 이들의 방문 횟수는 1년 동안 430만 번에 달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무려 4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푸드뱅크 이용이 증가하는 건 주거비의 생필품, 에너지 가격까지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는 데다 저임금과 근로시간 부족 등이 주요인입니다. 문제는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고 겨울엔 난방비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질 전망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연말 연시가 다가오지만 이들에게 충분히 나눠줄 음식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단체는 푸드뱅크 이용 증가를 크게 우려하며 주택 지원과 복지 확대 및 개선 등을 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푸드뱅크는 1980년대 리세션에 임시 대응하기 위해 창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선 보고서에서 엘버타주의 푸드뱅크 의존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73%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세포진 검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유형의 검사가 몰린 데다가 실험실 인력난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험실 인력난은 코로나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전에는 4주에서 6주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은 넉 달에서 6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토론토의 한 병원도 검사 결과까지 최소 2달은 기다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온주에서만 1년에 70만 건의 자궁경부암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계자는 온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 주 정부와 관계자들이 의료 전문 인력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엘버타주는 현재 검사 결과가 목표 수준인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3 한 골 차로 패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인 대표팀은 전반 24분과 34분 잇달아 골을 내주며 0대2로 끌려갔습니다. 후반 들어 13분과 16분 조규성이 연속 헤더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는데 후반 23분 수비 집중력 저하로 또다시 가나의 뼈아픈 결승골을 맞고 결국 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전반 초반 주도권을 쥐고 가나를 압도하기도 했지만 유효 슈팅 3개를 전부 골로 연결시킨 가나의 결정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무 1패가 된 한국이 16강행의 신랄 같은 희망을 살리려면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포르투갈과의 3차전을 무조건 승리해야 하고 같은 조 다른 팀의 경기 결과도 지켜봐야 하게 됐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선수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미안하고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괴롭힌 월드컵 2차전 무승 징크스가 오늘도 깨지지 않은 가운데 조규성은 생애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서 데뷔골에 이어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최초의 한국 선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한편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공동 응원전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0세 모성원 씨가 한국과 가나전 경기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한인회는 오늘 경기를 안정적으로 중계했다며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포르투갈전의 공동 응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캐나다 우정국과 TD은행이 함께 진행했던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정국의 소액대출 마이머니는 $1,000에서 최대 $3만 달러까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대 이율이 2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보다 높은 이율이지만 일부 지역의 대출 기간보다는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출시 당시 은행은 마이머니 이외에 은행 서비스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돌연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정국이나 은행 모두 중단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마이머니에 대해 TD은행에 문의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출시 이후 처리 문제가 발생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출 상품이 일시 중지됐다고 전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언제 재개될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에 폭탄 위협이 신고돼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스틸스 애비뉴 웨스트 인근 파이오니어 빌리지 역에 폭탄 위협을 감지한 토론토 경찰이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들을 급히 대피시키고 조사를 벌였으며 로렌스 웨스트에서 반 지역까지의 1호선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정확한 경위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앞서 지난 토요일 밤에는 다운타운의 한 다리 밑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 11시쯤 폴트욕 인근 베더스트 스트리트 다리 밑에서 꽝하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반까지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LPG 소형 저장 탱크가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대형 콘도 주민들은 폭발 소리와 불길에 너무 놀라 두려웠다며 충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소아과 의사협회가 영유아의 휴대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2세 이상에서 5세 미만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에 대해 일일 1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협회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이들의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해 제한 시간을 권고했지만 이런 강제보다는 부모들이 자녀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늘려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권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권고안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제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지지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캐나다의 고용보험 병가 수당이 15주에서 26주로 연장합니다. 연방정부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을 지불하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병가 수당 지급 기간이 너무 짧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당 지급 기간을 늘려 충분한 휴식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민간 부문 회사의 직장인도 이날부터 병가 수당 기간이 17주에서 27주로 늘어납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변경됐던 연방정부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이 다음 달 말에 만료 예정인 가운데 지난 여름 공개 협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다음 달 초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홍역 확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홍역 예방접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전 세계 아동들이 홍역에 취약해졌다며 홍역 전파를 막기 위해 각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홍역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전 인구의 접종률이 95%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홍역 예방 접종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보건당국은 미 접종자들이 해외에 다녀온 뒤 국내에 홍역을 유행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행하기 최소 6개월 전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